자, 그럼 오늘은 94쪽에 있는 무게중심. 무게중심이 기억이 나요? 94쪽부터 있는 무게중심. 삼각형에 세 변이 있을 때 각 변마다 이제 중점이라는 게 존재해요. 중점. 변을 딱 반으로 나누는 지점이죠. 그 중점을 이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 요게 우리가 이제 중선이라 부르는 거죠. 요게 중점. 요건 중선. 이해가죠? 가운데 있는 점, 가운데 있는 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도 되겠죠. 중선은 총 몇 개를 그릴 수 있다? 3개. 그치? 여기에서는 얘랑 연결. 여기에서는 얘랑 연결하는 건데, 연결을 하다 보면 말이죠. 이 선이요. 정확하게 여기를 통과해요. 이렇게 교점 자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통과합니다. 그랬을 때 이 교점 자리, 여기가 바로 뭐다? 무게중심이다. 이었고요. 무게중심 하면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제일 유명한 겁니다. 2대1. 얘를 기준으로 이 중점까지와 꼭지점까지 거리. 자, 꼭지점이 더 멀어 보이죠? 이게 2고요. 이게 1이에요. 2대1.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예요. 무게중심에서 이 꼭지점까지 거리, 중점까지 거리. 이것도 2대1입니다. 길이의 비는. 이해 가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2대1. 첫 번째 기억할 게 지금처럼 2대1 이거고요. 두 번째 기억할 게 뭐냐면은 이 삼각형이 총 몇 개가 되어 있는지 6개가 되겠죠. 그렇죠? 조그만 거 6개 쪼개진 거 보이죠? 이 6개의 넓이가 다 똑같아요. 넓이가 똑같다. 6개의 넓이가 다 똑같은 넓이다.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아마 무게중심 문제 거의 대부분을 풀 겁니다. 풀어볼까 한번 그러면? 96쪽에 있는 핵심 유형 익히기 1번 문제.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ABC. 그 다음에 G가 거기 써 있죠? 세 중선의 교점을 G라 할 때라고 써 있어. 그치? 방금 얘기한 중선의 교점. 그게 아까 우리가 얘기한 무게중심. 보통 이제 G를 쓰죠. G. 여기가 10, 여기가 Y고요. 여기가 6, 여기가 X래요. 그래서 X 더하기 Y 값을 구하시오. 간단하죠? 일단은 이게 이 점이 뭐라 그랬어? 아까 중점이잖아. 길이가 같은 점. 그렇지? 중점이잖아. 길이가 같은 점. 길이가 같은 점이다 이거지 이렇게. 여기 중점 자리. 그러면 이게 Y는 5가 되겠네요. 그렇죠? 10의 절반씩.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뭘 기억하라고 했죠? 2대1. 그치? 이쪽이 2대1 나오려면 X는 얼마? 3 나오겠네요. 간단하네. 그치? X, 3Y요. 쉽게 할 수 있겠죠? 2번.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요. AB랑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좌우가 이렇게 같은 거예요. 나는 무슨 정삼각형처럼 그렸지만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마찬가지로 G, 거기 세 번째 줄에 나오죠. G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 그러니까 요 가운데 점 잡아서 이렇게 연결하는 선과 또 여기 중점 잡아서 이렇게 연결하는 선. 여기가 이제 G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AB랑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밑변의 중점을 연결하면요. 이게 밑변을 수직이 등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90도도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이게. 이 상태에서 요 가운데 중선이랑 평행하게 또 이렇게 선을 걷대요. 여기 길이는 5cm, 여기 전체는 14cm. 두 개를 이용해서 왼쪽 길이 X와 요 길이 Y를 구하래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그거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고 기억이 날까? 자, 요 파란색 삼각형, 요 파란색 삼각형에서 보면요, BC라는 한 변의 중점을 잡은 거고요. 요 선분과 평행하게 선을 그은 거예요. 이렇게 보다시피. 그러면 이것도 중점 연결 정리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y라는 길이는 어떻게 될까? 14라는 길이의 절반이 되겠죠. y는 7cm. 이해 가요? 그 다음 중점 연결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오면 이쪽 길이 당연히 5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랑 여기랑 1대1, 1대1인 거죠.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뭐야? 10이잖아. 그치? 이 10이라는 길이가 이게 무경유심을 연결한 선이기 때문에 이게 중선이거든요. 그럼 위랑 길이가 같지 않겠어요?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5 두 개 합친 10, 10해서 이 오른쪽 길이가 총 20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라면서. 그래서 x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20이 되겠죠. 이해가요? 답을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치? 수학이라는 게 답 적는 과목이 아니라고 했잖아.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듣는 과목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맨날 내가 물어보는 게 이해가요잖아요. 이해가요? 여기가 무게중심이래요. 그 얘기는 요선이 중선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게중심이야 라고 하는 얘기는 중선, 이렇게 꼭지에서 무게중심을 딱 지나는 선이니까 이게 중선이거든요. 중선이라는 얘기는 이 좌우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무게중심을 지나면서 아랫변이 평행하게 이렇게 선 하나 걷습니다. 그래서 왼쪽 길이 4, 여기 오른쪽 전체가 6일 때 위의 길이 x와 이 전체 길이 y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는 뭘 쓰는 걸까? 평행선에서의 닮음. 아까 무게중심 나오면은 두 가지만 기억하라며. 그중에 첫 번째가 2대1이라며. 그치? 그러니까 얘 분명히 2대1이잖아, 이것도. 2대1. 이렇게. 이해 가요? 2대1? 그래서 왼쪽 삼각형 보면은 왼쪽에 이 삼각형이랑 큰 거랑 닮은 도형이 돼요. 그쵸? 닮은 비는 몇 대 몇일까? 그치? 여긴 2고 이건 3이니까 2대3. 그럼 밑변 요거랑 요것도 똑같이 2대3 나오겠죠? 2대3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유결한 얘기 아닐까? 이렇게? 그치? 이해가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중선이잖아요. 무경심을 지나는 선이니까. 그러면 요게 같은 거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아, y는 얼마? 12. 오른쪽도 똑같아요. 오른쪽도 요 삼각형이 빨간색 요 큰 거랑 닮은 도형이 됩니다. 그렇죠? 오른쪽에는 요 삼각형이 큰 거랑 닮은 도형이 돼요. 닮은 비는 역시나 2대3. 그게 이쪽 길이인 x 대 6과 같겠죠. 뭐라고? 2대3이 x 대 6과 같겠죠. 이해가요? 그러면 3x가 10이니까 x는 얼마? 4가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x 더하기 y는 16이다. 자, 지금 쌤이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알아나가는 거고, 쌤은 이제 잘 안 써요, 여기다 이런 것들을. 색칠로 보여주거든요. 까만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색칠을 잘 따라와야 돼요. 특히 오늘은 녹화도 하고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면 집에 가서 다시 쌤이 하는 것처럼 빨간색, 파란색 써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4번 문제. 그리고 나는 최대한 많이 풀어주고 싶은 거야, 문제를. 왼쪽에 있는 건 다 풀어주고 하는 거지. 이게 마찬가지 G가 중선의 교점이래요. 말 안 해도 이게 무경심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중선이기 때문에 이 두 개 갖고 뭐 이 두 개 갖고 이런 얘기인데 무경심입니다. 전체 넓이가 33. ABC 전체 넓이가 33이면 사각형 얘 넓이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내가 무경심하면 두 가지 기억하라면서요. 하나는 2대1. 요수도 쓰고 요수도 쓰고, 그치? 2대1. 그러면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
6개 삼각형 넓이가 모두 같아요. 그렇죠? 중선은 2개밖에 안 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더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럼 어때요? 저거랑 그림 똑같죠? 그럼 6개의 조각 넓이가 다 똑같다니까요. 그 중에 색칠된 거는 2조각만큼이네. 아, 6개 중에 2조각만큼 무슨 얘기야? 3분의 1만큼. 따라서 색칠한 넓이는 얼마 하면은 33의 3분의 1 넓이는 11이 되겠네요. 11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단위가 있네. 자, 이거 씁시다. 이해 갔나요? 간단하죠? (5번) 일단은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 이래요.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니까 큰 삼각형을 이렇게 중선을 연결한 교점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쵸? 첫 번째 무게중심. 그 다음에 예, B, C. 그러니까 이 전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있고요. 요 아래에 있는 요 삼각형. 요 삼각형도 무게중심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역시 중선의 교점이니까 여기겠죠. 이해 가죠? 밑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자리. 여기가 이제 G'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럴 때 G, B, G'. G, B, G'. 요 넓이가 2제곱센티미터일 때 전체 넓이는 얼마인지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색칠을 잘 보면요. 아래에 있는 요 삼각형도 쌤이 지금 파란색 선을 그음과 동시에 6개로 나눠줘요. 그쵸? 그 6개 중에 지금 색칠된 건 얼마만큼이죠? 2조각만큼이죠? 그러니까 요 전체 6개 중에 2조각만큼 색칠한 게 2란 얘기잖아, 지금. 그럼 요 색칠한 거 얼마란 얘기야, 이제? 6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 밑에 있는 삼각형 GBC 넓이가 6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 색칠한 것도 보면은 큰 걸로 봤을 때는 6조각 중에 마찬가지 2조각 아닌가요, 이것도? 그쵸? 그러니까 큰 삼각형 ABC 넓이가 얼마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 넓이의 몇 배? 3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8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선을 잘 그어주시면 뭐 금방금방 이해 가는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죠?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 크게 몇 가지, 2가지만 하면 된다. 공부를 쉽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렵게 할 수도 있어. 지금은 선행하는 거니까 좀 쉽게 하자고. 97페이지인 6번 문제. 평행사변형에서 일단 대각선을 2개 긋고요. 밑변의 중점을 잡아서 연결. 이쪽도 오른쪽 변의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 전체 대각선이 12cm일 때 1번 BP 요거를 구하시오. 1번 2번 PQ 요거를 구하시오. 아, 문제입니다. 이 그림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기 점들 있죠? 이 점이 뭐냐? 이 점이요.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여기는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중선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라 대각선이 2등분돼요. 즉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중점이네요. 이 삼각형, B끝의 삼각형이 중점이죠. 연결했으니까 또 중선이죠. 그러니까 중선과 중선 연결했기 때문에 이게 무게중심이 됩니다. 무게중심하면 내가 뭐만 기억하라 그랬죠? 2대1. 길이의 비가 2대1 나와요. 같은 식으로 거꾸로 나머지 하얀색 부분도 보면은 요게 하얀색 삼각형의 중점이죠. 한 변의 중점. 대각선 2등분. 여기도 마찬가지죠. 2등분. 그러니까 이게 중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무게중심이 돼요. 그럼 마찬가지 길이의 비가 똑같이 뭐가 된다? 2대1이 되는데 이렇게 2대1. 대각선 길이는 같다고. 자꾸 고개가 떨어지고 딴 데 보고 있고. 나는 유튜브 내 시청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 유튜브 라이브를 켜가지고 아주 그냥 채팅창을 읽을까봐 차라리. 채팅창 유튜브로 들어와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대답을 더 잘해요. 여러분보다. 이게 평행사변형이라서 대각선은 2등분 된단 말이야. 이게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길이를 2대1, 2대1로 쪼갰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 길이도 이 길이랑 같다는 뜻이 돼요. 이거 1, 이거 합친 거네? 합치면 이거 2네? 결국 이게 2대 2가 돼요. 이게 길이가 다 똑같아진다, 셋이. 그래서 12cm라는 거를 4cm, 4cm, 4cm 나눈 거죠. 1번도 답이 4cm고요. 2번도 답이 4cm예요. 이해 가요? 이렇게 해서 일단 무게중심에 관련된 간단한 문제 6문제를 후다닥 풀어봤습니다. 닮음도형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그 길이, 넓이, 부피의 비라고 하는 거죠. 닮은 비가 A 대 B면 길이, 뭐 예를 들어서 둘레의 길이라든지 한 변의 길이라든지 이렇게 길이가 나오면은 길이의 비도 똑같이 A 대 B. 넓이, 전체 도형의 넓이라든지 건널비라든지 넓이의 비는 A제곱 대 B제곱. 부피는 A세제곱 대 B세제곱. 기억나요? 거기에 관련된 문제와 마지막 축도와 축척. 이거 전에 개념 파워 풀렸더니 장난 아니던데 엄청 틀리던데 이거. 왜 틀리는 거죠? 단위 때문에 그런가요 혹시? 한번 해봅시다 한번. 어떤 문제 되는지. 일단 101조 1번 문제. 가만히 있으면 졸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야 돼요? 잔소리 해야 돼요? 니들 잔소리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그치? 그냥 가만히 열심히만 해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도 터치를 안 할 텐데 자꾸 이렇게 졸거나 딴 거 하고 있거나 이러면 자살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삼각형에서 한 변 잡아서 이렇게 평행선을 걷어요. 근데 여기가 중점입니다. 보다시피 ADE 위에 있는 넓이가 4제곱센티미터일 때 사각형 DBCE 이 아래쪽에 있는 사다리꼴 이 넓이가 얼마냐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당연히 닮음 도형은 같은 도형을 찾아야죠. 예를 들어서 삼각형 대 삼각형 이렇게 찾는 거예요. 물론 지금 문제는 삼각형일 때 사각형을 구하시오 했지만 닮음은 삼각형과 삼각형이 나올 수가 없어. 닮음은 무조건 삼각형과 삼각형 이래야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위에 있는 이 삼각형은 전체 큰 삼각형과 닮음 도형입니다. 그쵸? 닮음이는 몇 대 몇일까요? 그쵸? 1대 2죠. 그러니까 보다시피 조그만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음이가 1대 2예요. 지금 내가 넓이 물어봤다면 그러면 조그만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입니까? 1대 4죠. 그렇죠. 넓이의 비는. 근데 이 작은 쪽 넓이가 4래요. 그럼 큰 쪽 넓이가 얼마 나와야겠어? 16이지. 즉 이 전체가 16이란 말이야. 근데 위가 4란 얘기는 뭐야? 아래쪽 넓이는 16에서 4를 빼란 얘기죠. 12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이해 가요? 닮음 도형이란 말이에요. 삼각형 대 삼각형이죠. 물어보는 게 사각형이라 하더라도 닮음 도형은 당연히 삼각형 대 삼각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또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2번 볼까요? 이거 은지는 넓이가 300제곱센티미터짜리인 사진을 복사기를 이용해서 70%로 축소 복사하겠대. 이게 이제 70%? 84% 아닌가? B4를 A4로 이렇게 바꾸고 싶을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럼 이 넓이는 얼마가 되는가라는 건데요. 70% 축소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가로의 길이가 70% 축소였다. 세로의 길이도 70% 축소였다. 이런 뜻이에요. 넓이가 70%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아유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70% 축소라는 얘기는 가로도 세로도 둘 다 70%씩 축소했다는 뜻이에요. 넓이가 70%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100cm였던 게 여기선 70cm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치? 길이로 봤을 때.
그래서 얘네들의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냐면요. 100대 7씩. 즉 닮은 비는 10대 7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죠. 닮은 비가 10대 7이면 넓이 비는 몇 대 몇이에요? 그렇지. 넓이의 비는 100대 49가 되겠죠. 제곱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실제 넓이는 300이니까 비례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지. 넓이의 비는 100대 49니까 100대 49는 300제곱센티미터 대 얼마? 이렇게 쓰는 거죠. 이제. 이해가요? 그러면은 이제 전항이 보다시피 3배가 된 거 보면은 후항도 3배가 되면 되겠네. 곱하면 얼마야? 147? 네. 답은 147제곱센티미터죠. (70% 축소라는 거는 가로만 축소시킨다는 얘기 아니잖아. 그러면 사진이 이게 길쭉해지잖아. 그러지 않고 가로 세로 둘 다 70%씩 축소. 100cm였던 게 70cm로 닮은 비는 10대 7이다라고 이해하면 쉽죠. 그 다음 3번 볼까요? 나는 대체 누굴 보고 수업해야 돼요? 너무 우울하잖아. 두 원기둥이 닮은 도형이래요. 두 원기둥이, 원기둥끼리 항상 닮은 도형은 아니에요. 분필 같은 것도 있고, 사탕 케이스 같은 것도 있고, 파운데이션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같은 원기둥이 항상 닮은 도형은 아닙니다. 지금은 닮은 도형이래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그러니까 밑변과 높이의 비가 똑같다 이런 거죠. 높이는 각각 6cm와 14cm래. 그럼 이게 길이도 되지만 닮은 비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도형의 닮은 비는 몇 대 몇 하면은 6대 14? 네, 3대 7이 되는 거죠. 근데 A쪽 옆 넓이가 63제곱센티미터래요. 즉 넓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옆에 넓이. 63제곱센티미터. 원기둥인데 왜 파이 안 붙어요? 괜찮아요. 그건 문제될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닮은 비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넓이 나왔잖아.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이 된다 항상? 제곱. 얼마? 9대 49죠. 따라서 왼쪽 옆넓이가 63이라면 9대 49는 63대 얼마? 이런 식의 이제 비례식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전항이 몇 배가 됐죠? 7배? 그럼 후항도 당연히 7배가 되면 되겠네. 7, 9, 63, 7, 4, 28이면 343. 네. 정답은 343제곱센티미터라고 쓰면 되겠죠. 뭔 이해 가죠? 쉽죠? 활용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오히려 앞에 나온 평행선이라든지 무슨 닮음이게 찾는 거라 그게 더 어렵지 않니? 이거는 쉽지 않나? 그렇죠? 신기하죠? 너도 조만간 3학년 1학기 과정 배우는 거 알고 있죠? 곧. 그래요. 이번에는 삼각기둥입니다. 역시 닮은 도형이래요. 삼각기둥이 다 닮은 도형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닮은 도형이래. 근데 밑면의 둘레의 길이의 비가 2대 3이래. 그러니까 얘도 밑면이 있을 거고 얘도 밑면이 있는데 이 둘레와 이 둘레의 비를 쟀더니 그게 2대 3이래요. 근데 둘레의 길이의 비잖아. 그치? 길이의 비가 2대 3이잖아. 사실 길이의 비는 그냥 닮은 비랑 똑같은 겁니다. 닮은 비도 똑같이 2대 3. 따라서 지금은 부피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닮은 비가 2대 3이면은 두 도형의 부피의 비가 얼마가 되겠냐고요. 세제곱, 2의 세제곱, 8대, 3의 세제곱, 27이죠. 지금처럼 부피의 비를 구했다면 자, 왼쪽 부피는 16세제곱센티미터래. 따라서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16세제곱센티미터 대 오른쪽 부피 이렇게 끝이. 전항이 2배가 됐네?
그럼 후항도 2배가 되면 되겠죠? 얼마? 54 세제곱센티미터. 이해가죠? 너무 쉽죠? 너무 쉽지 않아요? 5번. 오늘 빨리 하고 빨리 끝나겠는데? 오늘 빨리 끝낼 테니까 질문을 많이 해. 5번. 이번에는 9입니다. 9. 9는 항상 닮음도형이죠. 삼각기둥이나 원기둥 같은 경우는 닮음도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9는 항상 닮음도형이에요. 그 두 구의 겉넓이의 비. 어떤 친구는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9 겉넓이 구하는 공식 까먹었어요 라고. 뭐 9의 겉넓이 구하는 공식이야. 뭐 4파이 r 제곱이라는 물론 공식이 있긴 해. 근데 이건 뭐 몰라도 상관없어. 이거 안 몰라도 푼다 이거지. 핵심은 넓이의 비잖아요. 그쵸? 넓이의 비가 9대 16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은 거꾸로 닮은 비를 구할 수 있지 않나요? 제곱조 곱해서 9대 16 나왔다는 얘기는 닮은 비는 몇 대 몇이야? 3대 4죠? 아유, 대체 밤마다 뭘 하길래 이렇게 와서 맨날 꾸벅꾸벅 좋을까요? 잠시. 작은 구의 부피라고 나왔네, 이번엔. 이게 54파이래. 부피. 그럼 닮은 비가 3대 4니까 이제 또 이걸로 우리가 부피의 비를 또 구할 수가 있죠. 부피는 몇 제곱 된다 그랬어? 세제곱. 3세제곱 하면 얼마게? 4의 세제곱 하면 얼마게? 네. 이렇게 해서 부피의 비는 또 27대 64인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왼쪽 부피와 오른쪽 부피의 비는 27대 64. 근데 왼쪽의 실제 부피가 54파이. 이건 뭐야 이거는? 전항이 2파이 배 된 거네. 그치? 그러면 후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2파이 배만큼 되겠죠? 이번에. 곱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128파이. 단위는 뭐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보다시피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기본은 무엇의 비? 닮은 비입니다. 닮은 비를 알아내서 문제가 넓이를 물어볼 때는 제곱제곱, 문제가 부피를 물어볼 때는 세제곱 세제곱 막 해주면 되는 거죠. 되게 쉽죠. 자, 이제 세 문제만 풀면 오늘 수업 끝이에요. 되게 금방 끝내네요. 결석생들 때문에 좀 늦게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끝낼 것 같아요. 빨리 끝내고 문제를 풀 때 좀 덜 주나? 아, 어떡하면 좋니? 대체 뭘 해줘야 아이들이 수업 시간이 즐거울까요? 내가 봤을 때는 뭘 해도 즐겁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요즘은 그냥 공부에 재미가 없는 거야, 애들 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내가 봤을 때는 핸드폰인 것 같거든. 그렇잖아. 안 그래? 여러분한테 핸드폰을 뺐으면 어떤 즐거움이 남죠? 내가 봐서 안 남을 것 같아, 즐거움이.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대부분의 취미생활 다 핸드폰에 관련된 거 아닌가요? 대부분 시간 때우는 거 다 핸드폰과 관련돼 있지 않아요? 다 보면. 그게 이제 아이들을 많이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죠. 자, 원뿔 모양의 그릇에 전체 높이가 이만하다고 치면은 이 높이의 3분의 1, 3분의 1, 여기까지만 물을 채운대요. 그래서 물이 요만큼만 찼다 이거 이렇게. 이해 가죠? 전체 높이의 3분의 1만큼 물을 채웠대요. 그랬을 때 그릇 전체의 부피가 81 세제곱 센티미터라면 이 물 부피 얘는 얼마냐를 찾는 문제입니다. 닮음도형이 안 나왔지만 여러분은 알아내야 돼요. 아, 저 작은 원뿔. 그러니까 물이 차 있는 이 작은 원뿔과 그릇 전체 큰 원뿔은 서로 닮음이다. 그럼 닮음비는 몇 대 몇일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닮음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닮음비니까. 닮음비는 3대 1. 그럼 닮음비가 3대 1이니까. 지금 부피 물어봤잖아. 부피비는 몇 대면? 어떻게 구냐? 부피인데. 세제곱해야죠. 27대 1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전체 부피가 27이면
요건 1만큼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비례식을 세운다면 전체 부피 대 물 부피 B가 81 대 얼마냐를 찾는 문제예요. 전항이 몇 배가 됐어? 3배가 됐죠? 그럼 후항도 3배 시켜서 저 물 부피는 3 세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두 문제만 하고 끝낼 거야. 7번. 아니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반사네. 여기 이렇게 여기 이거 어떻게 그래 이걸? 뭐 이렇게 샥 슉 가로등이 있어요. 여긴 거울을 갖다 놨나 봐요 누가. 그래서 눈까지의 높이가 1.6m 인 학생이 거울로부터 2m 떨어져 있는데 거울의 저 꼭대기가 반사된대요. 근데 거울부터 가로등 밑까지는 3m만큼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높이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여기서는 이제 거울이라고 나와서 애들이 모를 수도 있어서 원래 그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라고 하는 그 원리. 여기 입사각이고 이게 반사각인데 거울은 이게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성질이 있죠. 여러분 책에는 그거 대신에 뭐 나왔죠? 각 A10이랑 각 DC가 같다고 해서 이렇게 각의 두 개 크기가 같다고 나왔어요. 뭐 같은 얘기입니다.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라는 개념이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무슨 뜻일까? 바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닮은 도형이다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가죠? 여기 다 직각으로 서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다시피 밑변 2m, 이거 밑변 3m니까 얘들은 닮음이가 몇 대 몇이야? 2대 3이야. 따라서 2대 3은 왼쪽 높이 1.6m, 요 가로등 높이 몇 미터? 뭐 x라고 놓던가. 그러면 이제 뭐 외항의 곱은 2x고요. 내항의 곱은 3 곱하기 1.6, 4.8입니다. 따라서 x는 얼마면은 2.4m. 쉽죠? 쉽다니까. 우공비 표준까지 쉬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모르겠어. 선행이니까 그냥 뭐 선행 안 즐겁니? 선행하면 즐겁지 않니? 근데 요즘은 다들 선행하니까 딱히 뭐 그런 건 없겠다. 우리 때는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지금 2학기 거 배웠는데 막 우쭐대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그 재미가 있잖아. 다음 학기 이런 거 배운대. 미리 알잖아. 그 미리 하는 재미, 스포하는 재미 있잖아요. 스포하는 재미. 그런 재미로 뭐 공부하는 거지 뭘. 8번은 이제 축척 관련된 문제인데 5cm 단위를 써야겠네요. 8cm, 28cm. 요거는 실제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치?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아니네. 이렇게 흘러가는데 요 폭을 재고 싶다 이거잖아 지금, 그치? 근데 지도상에서 길이 아닐까 이거는? 실제 길이가 8cm예요? 여기가 28cm밖에 안 돼요? 이게 강이라면서 아까 강이 아닌가? 그 강이란 말은 없네. 그러니까 이거 뭐 물줄기가 흘러가는데 이게 뭐 몇 cm밖에 안 되면 그냥 자로 그냥 재도 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치? 지도상에서 이렇다는 거죠. 왜냐면 거기 축척이 4,000분의 1이래요. 실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밑에 게 실제 길이, 위에 게 지도 길이에요. 뭔 뜻이야? 지도에서 1cm는 실제로는 4,000cm다. 그 얘기잖아, 지금 이게. 축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실제 길이는 얼만데. 보통 이제 뭐, 여기, 여러분 모르죠? 여기 불당동 뭐 이렇게 지역 지도 같은 걸 팔아요. 여러분은 살 일이 없겠지만, 부동산 같은 데 가면 붙어 있어요. 부동산 이렇게. 알아요? 그런 거? 나 옛날에 사봤는데. 여기 지도점 가면은요, 여기 표창에도 있나요? 지도점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없으면 인터넷 주문하세요. 궁금하면은 우리 동네 지도가 궁금해 하면 인터넷 검색해서 사면은 나와요. 네이버 지도 말고 이만한 지도를 판단 말이에요, 실제로. 거기 보면 보통 5만 분의 1 이렇게 나와요. 뭐겠어요? 5만 분의 1의 뜻이. 5만 cm를 1cm로 옮긴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죠? 이거는 4,000분의 1. 무슨 얘기야? 4,000cm를 지도상에 1cm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여기가 실제 얼마인지가 궁금하대. 그럼 일단 센치만 구한다고 치면 얘네들이 닮음인 건 이해가 돼. 이거 막곡지각이고 직각지각 A의 닮음. 그치? 두 각이 같잖아. 그럼 8cm가 대응하는 게 28cm죠. 그럼 8 대 28은 몇 cm와 몇 cm? 5cm와 뭐 xcm라고 할게요 일단. 그럼 외항의 곱은 8x, 내항의 곱은 28 곱하기 5예요. x가 얼마야? 4라면 47. 2분의 35cm야. 그치? 센티미터야. 자, 이거는 지도상의 길이고. 그치? 지도상의 길이고. 그럼 실제 길이 구하려면 뭐 하면 되는 거죠? 지도의 길이를 실제로 바꾸려면 뭐 했어? 곱하기 4천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4천을 곱하면 되잖아. 이렇게 4천. 그러면 이 약분하면 2천 남으니까 공 3개에 2 곱하기 35, 70 cm죠. 7만 cm네요. 센치를 미터로 고치려면 공 몇 개 지우죠? 2개. 그러면 몇 미터? 700미터고요. 혹시 킬로미터로 쓰는 건가? 아, 미터로 쓰는 거네. 킬로미터로 쓴다면 0.7km가 되는 거고. 이해 가죠? 그러니까 축청에 관련된 문제는 잘 못하겠으면은 그림 따로, 지도 따로. 그러니까 그림에서 구한 거 따로 하고 실제 상거리 따로 구하고 따로 구하면 돼요. 억지로 다 바꿀 필요 없고 일단 도형 내에서의 AB 길이는 몇 cm? 17.5cm, 그치? 그리고 축척. 이거는 4,000분의 1로 축소한 거니까 그럼 실제 길이 구하려면 다시 4,000을 곱하면 되겠네. 하고 나머지는 센티미터를 미터로 고치기. 아, 딴 건 몰라도 센티미터 미터로 고치긴 잘하지 않니, 니들? 니들 맨날 키가 몇 센치야? 키가 몇 센치야? 그걸 몇 미터로 고치면 항상 점 몇 미터 하지 않아? 대부분? 그치? 그러니까 센티미터 미터 변화는 정말 애들 정말 잘할 겁니다, 이거는. 이거 틀리진 않겠죠, 설마. 틀리면 어떡하죠?